예,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부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락을 일절 끊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내일 제주도로 향해서 제주도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대립각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의 사이가 멀어질 만큼 멀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를 짚어보겠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제도는 이자를 조금 더 낮춰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돈 없이 출산율이 제고되지는 않는다. 어제 간담회에서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는 동안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의 하나로 아이를 낳을 경우에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안을 놓고서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개인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윤 대통령마저도 이런 생각들은 현 정부와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총리실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극구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것을 놓고선 좀 분노하는 그런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얘기까지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다르다. 현금으로 주는 복지 정책은 효과가 없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 윤 대통령의 생각이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은 코드를 잘못 읽은 것인가?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하지 못할 얘기를 한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OX로 좀 가보죠. 저 얘기,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금을 동원하는 그런 대책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나경원 전 의원의 얘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였습니까? 저렇게까지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극구 비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방향을 잘못 잡은 엉뚱하게 기조 해석을 잘못한 그런 잘못된 말이었는지 OX로 하겠습니다.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O. 아니다. X. 할만했다. X. 이렇게 좀 잠깐 들어봐 주십시오. X 두 분, X 세 분. 그러니까 부적절했다가 세 분, 한 분이 적절했다죠? 반대입니다. 부적절했다가 5, 예, 적절했다가 세 분. 예, 알겠습니다. 내려놔 주십시오. 예. 뭐 다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분만 듣겠습니다. 예, 이거 할 만한 얘기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란 얘기네요. 네네, 좀 예.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대통령실과 조율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석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것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다. 예. 이런 계산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단은 돈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예. 그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적절하지 않은 그런 태도였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걸 떠나가지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윤 대통령은 예. 문 대통령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 문 대통령 때는 코로나를 빌미로 해가지고 너무 많이 퍼줬다. 그런데 윤 정부에서는 그렇게 퍼주는 거 안 할 거다라는 예. 식의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대표가 아무런 조율 없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도 퍼주게 해줄 수 있다. 예.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그렇게 썩 탐탁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나경원 전. 뭐 대단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교하지는 않았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의원은 저 정도는 할 만한 얘기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 변호사님 말씀이 다 옳아요. 그러니까 정부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부위원장이긴 하지만 정부직이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예. 정부 내부에서 여러 부처와 협의가 안 된 것을 발표한 것은 분명히 절차적으로 잘못됐다. 하지만 예.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돈을 들여서라도 돈을 쓰지 않으면 저출산 정책을 출산을 더 높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예.
1년에 12조 원 정도 들어가는 걸 헝가리식으로 해서 많이 놓으면 오히려 대출금을 아예 왕창 없애주겠다. 주택대출. 이런 과감한 정책을 펴겠다고 내놓았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정도라면 조금 그렇게 과감하게 던지고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출산위원회 예. 부위원장으로서는 그냥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정책 제시였다.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이 이런 큰 정책을 국민에게 발표할 때는 위원장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발표를 해야 그 되는데 대목이죠. 결국 절차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개인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득실까지 고려한 그런 걸로 비춰진 대목은 잘못됐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으로서 예. 저 정도의 정책을 개인 의견으로 내놓는 게 뭐 큰 문제겠냐는 생각은 또 변함없어요. 대통령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부위원장 자격으로서 저 정도의 의견은 충분히 내놓을 수 있다. 보죠. 근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실에 이제 강력한 반대 내지는 이제 약간 분노 뭐 그런 기류가 읽히니까 본인의 말에 대해서 이제 유감 표명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죠. 정략적이라 하면 이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은 내가 다르게 받겠다. 내가 실수했다. 그래서 예. 저 조율 안 됐구나. 그 점은 인정하지만 이것을 자기의 대표 출마 여부와는 연결짓지 말아 달라는 나름의 호송을 알겠습니다. 그럼 신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런 큰 정책을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내놓은 것이 자신의 당 대표를 겨냥한 포퓰리즘적인 그러니까 띄우기 자신을 띄우기 한 게 그런 아니고 정책 정말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국가적인 난제를 풀기 위한 정책적인 아이디어에서 내놨다 이렇게 지금 믿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100% 믿기는 힘들죠. 왜냐 5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그랬고 그때가 당시 대표 출마 여부가 관심사 있을 테니까 예. 양쪽을 다 잘할 수 있다고 욕심을 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양쪽 다 예. 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그러니까 건 맞는 것 같아요. 정략적인 생각도 본인이 갖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정치 의도 있다고 봐야죠. 근데 왜 남들에게는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또 메시지를 내놓는 그건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최일진 변호사한테 다시 좀 묻고 싶어요. 이게 부적절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부적절한 발언을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 나오시고 판사까지 하신 분이 몰랐을 리 없잖아요. 대통령의 기류, 대통령실의 기류, 국무총리실의 반대 이런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툭 던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 뭐 나전 대표가 다들 모르신다 그래요.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신 거야. 아 진짜 모르겠어요. 예, 예. 여자의 마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가 예. 봤을 때는 저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면은 예. 의심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예. 저 발언만 가지고 의심받는 게 아니고 다른 발언까지 이렇게 그 결합을 갖다 하게 되면 예. 자꾸 보다 보니까 내가 방관자보다는 직접 선수로 뛰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굳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하셨으니까 예. 결국 그러면 저것이 하나의 자기를 그 높이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더군다나 예. 저 저출산 그 위원장 자리가 그 보통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장관급 자리인데 저 자리를 받았으면 저기에 어쨌든 집중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3개월 만에 당대표 해가지고 오히려 더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모로 간에 이제 의심받을 만한 오해를 예. 받을 만한 그런 소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작정하고 일부러 이 말을 꺼낼 수도 있다라는 제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예. 싶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좌파 포퓰리즘 출산 장려 정책 대통령실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친이에 붙었다가 친박에 붙었다가 이제는 또 친윤 조용히 침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없는데 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회를 엿보면서 설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어느 자리든 한 자리에만 충실할 것을 권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역량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국민에 대해 진심을 갖고 정치해야 그 정치 생명이 오래간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수양보들로 국민들을 더 현혹할 수 있겠냐. 얕은 지식으로 얄팍한 생각으로 이미지만 내세워 그만큼 누렸으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런 아주 훌륭한 이제 글을 썼습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에게 뼈 아픈 글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홍준표 시장이 그냥 또 괜히 잔소리하는 거에 불과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현금으로 현금성 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비슷하게 좌파식 포퓰리즘 정치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신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시나요?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근본적 위협이 되고 있는 게 예. 이제 요즘에 큰 문제잖아요. 아까도 어떤 경북의 단체장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군에 갔는데 그 동네에 어르신 10분이 돌아가시는 동안에 예. 아이가 한 명 태어났답니다. 그것도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예 소멸될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위협을 이제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사회 진짜 미래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출산율 가지고 대한민국 유지되겠나 이런 이제 걱정이 될 정도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나경원 부위원장 말씀의 합리성 그 자체의 여부보다는 저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다만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는 정책입니까? 뭐 정책은 방향은 그런 비슷한 고민들이 있지요.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문제는 정책의 합리성에 대해서 논쟁이 붙은 게 아니고 예. 윤석열 정당을 만들려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예. 대통령이 찜한 대표 후보 말고 여론조사에서 1등하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그냥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전당대회 판에 나오려고 하냐라고 하는 약간 그런 이제 소위 대통령실이 좀 일종의 약간 괘씸죄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저게 그 정치인 나경원 특히 장관급의 자리에 있는 분한테 대통령실에서 대놓고 대단히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저는 이게 결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의 마음, 윤심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갈등 아니냐 그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청년 당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전당대회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죠. 그런데 이 국회 소통관을 빌려온 사람이 다름 아니고 나경원 전 의원 쪽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현역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소통관을 빌렸고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동원한 것 같은 느낌을 좀 주네요. 일단 출마 준비 수순으로 들어간 거고요. 근데 왜 청년 당원들을 동원합니까? 이게 이제 청년들이 지지하는 국민의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좀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고려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좀 나경원이 망설인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출마를 좀 굳혀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앞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제 비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대선 후보 시절에 이 헝가리 방식의 그 현금 지급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헝가리 방식은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고 소득세, 아이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좀 다르지 않나요?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현금을 주는 것과 세금을 감해 주는 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결혼 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한국식으로 된 거고 그 똑같은 정책을 할 이유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홍준표 그 시장 입장에서는 나경원이 이게 당 대표가 되면 다음에 대선급 후보가 됩니다.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게 싫어서 또 저런 얘기를 두 하신 거다. 번째로는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2010년적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홍준표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이었던 나경원 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퇴를 함으로 해서 홍준표 체제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때 홍준표 대표의 그 정치적 재기가 됐는데 그게 전원지간이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뭐 얘기가 반복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소위 말해서 잠수를 탔다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내일 제주도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그것도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죠? 자,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앞으로 길을 갈 것인가? 유승민 전 의원처럼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서 본인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의 직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다음 기회를 모색할 것인가? 우리 네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제가 써달라 그랬습니다. 좀 올려주십시오. 뭐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좀 짧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남들 다 X 들었을 때 혼자 O를 드신 우리 정혁진 변호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뭐라고 쓰셨습니까? 어떤 길을 가게 됩니까? 저는 이제 나의 길과 유의 길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 나의 길, 유의 길. 그 유승민 대표하고는 아, 저 유가 유승민의 유입니까? 저는- 윤석열의 유가 아니고? 윤석열은 윤이잖아요. 예. 결국은 저는 나경원 대표가 그 윤 대통령의 그 의사에 예. 그 맞추어 가지고 처신을 하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출마 안 한다 이런 뜻이군요. 그래서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사실은 지금 당심에서는 여론조사가 1등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 나경원 대표가 있기 때문에 질 선거를 이길 것이고 나경원 대표가 없기 때문에 이길 선거를 질 것이냐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그 당 대표는 총선을 위한 것인데 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 대표가 아니고 결국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마 저는 나경원 대표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전당대회 나가지 않고 당대표에 도전하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이 분위기를 보면은 도저히 함께 가기 어렵다. 이 정도로 아주 격앙돼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 자리마저 만약 뺏기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무슨 대사 자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사 자리. 설마 뭐 그 부위원장 자리를 그렇게 해촉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거기까지는 안 네, 간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대수 총리. 저는 이게 정치인이 이런 상황에 몰렸을 때 정치인은 이제 배짱을 가지고 자기 거를 할 때 자기의 정치가 되는데 갈 수밖에 없다. 예, 여기에서 포기한다면 그리고 제가 역대로 봤을 때 지지율 1위 후보가 불출마한 경우를 못 봤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번에 출마를 못해서 자기 의사를 이런 외부적 요인, 특히 대통령실의 압력에 의해서 예. 꺾는다면 나경원의 정치는 끝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내에서는 어떻게 다들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기현, 윤상현 의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나경원께서 출마하실 거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닌데 이거 제가 출마할지 말지를 예단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나 부위원장이 현명하게 잘 처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자꾸 전당대를 보고 정책이 발언이다. 일단은 정부 측 인사 아닙니까? 정부 측 인사죠. 근데 자꾸 정부 측 기자하고 어긋나는 발언을 한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는 출마가 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대표 생각이 있었다면 맞기 전부터 하지 않았을 게 좋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당대회에 나오는 다른 주자들은 다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안 나오는 게 좋겠죠. 지금 여론조사 1등이니까. 예, 어쨌든 부정적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길을 가게 됩니까? 제가 이제 써놓은 게 가지 않은 길 프로스트라고 써놨잖아요. 그 유명한 시인 프로스트의 시에 보면 예. 갈림길이 있었다. 나중에 내가 그 가지 않은 길을 되돌아보니까 후회가 된다. 이런 이제 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정치인은 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나경원 의원에게 이 놓여져 있는 갈림길이 우리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그런 갈림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1위고 이번에 당원 당규 바꾸면서 100% 당원들이 다 직접 찍는다 그랬잖아요. 예. 당원들한테 인기가 1등인데 다른 외압 때문에 안 나온다.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도 저는 예. 전당대회 효과가 오히려 거꾸로 나타날 거다. 그런 면에서 예. 저는 용기를 좀 낼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가지 않은 길 한번 써봤습니다. 나중에 나경원 의원이 아마 후회할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나경원 이런 전 생각이 들어서. 의원에게 프로스트의 저 책을 선물해 주실 용의도 있습니까? 네, 제가 한번. 예. 근데 어디 계신지 몰라서. 계속 나가시라고 부채질하시는군요. 예, 신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고. 뭐라고 보는 쓰신 쪽입니다. 겁니까? 이렇게 낙서도 하신 것 같은데. 비주류로 비주류? 어목하다. 비주류의 길 이렇게 쓰셨다가 비주류 비주류 어목하다. 이게 예. 비주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 전망과 개인적인 소신 이런 게 뚜렷해야 되고 가는 길을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걸어오는 길은 우리 사회의 주류였어요. 주류에서 당내에서도 주류였다가 예. 좀 쉬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비주류의 길은 험하다. 멀고도 험하다. 예. 저는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된다. 지금 야당 패널들께서 말씀하시는 저 대목은 어떻게 보면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 나와라. 나경원 전 의원 나와라.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힘 내 약간 분열적 요소를 좀 즐겨보자는 사실은 그런 심리가 깔려 있다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대목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그 지지층에서 지지율 1위가 나오는 게 적어도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보기에는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컬러로 둘이 친하다는 소문도 나고 이런 대목 때문에 유지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냐 나경원 전 대표냐 저는 선택하는 기로에 서게 되면 제가 빠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목이 현실적으로 좀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뭐라 그럴까 물론 이게 친윤 이른바 완전히 친윤 세력이 독주하는 것도 당원들도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라 그럴까 이게 완전히 또 그 나경원 전 의원마저 비윤 또는 반윤의 길을 가는 이 대목은 당원들 입장에서도 좀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 돼서 혼란을 겪을 거다.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양쪽 다 미안하지만 대통령실이나 친윤 계열 쪽에서 너무 나경원 전 의원을 혹독하게 비판하지 말고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두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은 포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맞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욕심 차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당력을 떨어뜨리는 길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장구가 계속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내일쯤에는 입장을 좀 표명하겠죠. 일각에서는 출마를 결심을 굳혔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는데 오늘 잠적을 하신 걸 보면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